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23년 세법 개정안 23년 7월 27일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지난달 말에 발표가 됐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를 리뷰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딱 이슈가 되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법 개정안을 보고 나서 잠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게 이슈가 되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왜 이슈가 되지 않았는지는 좀 일들이 좀 있었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좀 획기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원을 줘도 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혼인공제 때문인데요. 자, 이러면 이론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직전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할 때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만 이제 증여 공제를 안 썼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인공제 1억 원이 도입이 되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5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한다는 건 정말 좀 극히 드문 일이니까 일단 1억 5천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일단 증여하시는 분이 직계 존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는 이제 증여재산 공제 기본 성년 자녀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혼인 공제는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의 기준이 뭐냐? 즉 다시 말하면 혼인의 기준이 뭐냐? 사실혼도 혼인이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명백하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딱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게 2024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하면 지금 혼인신고 안 하고 내년을 미룰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결혼한 분도 이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그럼 2022년 1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건 제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뒤로 줬거나 옆으로 줬거나 눈 감고 줬거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증여 추정이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고 하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보고 이제 봐야 될 사항이지만, 실제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주 좋아하실 분들이 분명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만 제발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해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을 한다,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준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졌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생전에 뭔가 더 주고 싶다. 생전에 뭔가 더 주고 싶다라는 건 사실 이런 것도 되겠죠. 아니, 내가 이제 70도 넘었는데 언제까지 대표할 거야? 그 대표자를 아이한테 넘겨주고 싶어. 어차피 애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표자만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중소기업의 실질 오너는 최대 주주로 보니까. 그럼 당연히
주식도 넘겨줘서 우리 아이가, 특히 경영권을 가진 아이가, 대표이사가 되는 아이가 최대 주주가 돼야겠죠.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7순위 넘고 8순위 되신 분들도, 네, 아직도, 심지어 1944년생 대표님도 제가 아직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녀분 나이가 50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숱하게 정부에 건의를 했죠. 아, 가업 상속 공제만 너무 이렇게 해주지 말고 지금 고령화 시대고 하니까 사전에 먼저 넘겨주는 것도 혜택을 줘라.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가업에 쓴 게 사전증여 특례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바뀌는 내용들이 이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바뀌었냐? 종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까지, 업력이 20년 이상이면 400억까지, 업력이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네, 이거 되게 좋죠. 특히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사전증여 특례 요 한도가 똑같아졌으니까 되게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일단 작년에 기본공제가 10억으로 오른 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세율이 60억까지 10%였고 60억 초과분에서는 20%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작은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더 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년 전에 나왔던 제도라고 한다면 할만했을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사업체를 영위하고 계시는 그 공장, 땅, 그 다음에 지금 가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때와 지금의 물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기업들, 특히 토지 건물을 갖고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들, 특히 산단에 산업단지 처음에 입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신 분들은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가격에 거의 이 땅값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당연히 자녀에게 넘어가야 될 주식값도 역시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님들 아시죠? 상장 기업이야 주식을 사고자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의 뭐 장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장 요건들 때문에 주식 가격이 정해지지만, 물론 잘 돼야겠죠, 매출도.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결손이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재투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럼 잉여금만 쌓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주식 가격이. 그랬는데 얘를 10%로 저율 과세하는 구간을 300억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죠. 근데 이것만 봐도 이제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리고 지금 경영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에는 이제 연부연납을 할 때 5년 동안 연부연납만 됐으니까 총 6번에 나눠 넣을 수 있었는데 얘가 20년으로 늘어나니까 해도 세금이 많이 나와도 할부로 열심히 상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전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가업에 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전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부담인데, 이런 대표님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게 바뀌었죠.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에 승계 주식 상여증여 특례랑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왜 한 번 특례를 적용받거나 공제를 받으면 업종 분류가 중분류까지였는데 이제 대분류 내에서 허용이 된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좀 아직까지 생각해야 될 여건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상과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을 조금 내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서 상속세로 과세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솔직히 그래요. 그 상속이 벌어졌을 당시는 좀 상당한 후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이제 상당한 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증여했던 게 나중에 상속재산이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주식 가격이 나중 가격보단 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면 자산가치 증가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비상장 기업에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대출을 자금 차입을 하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이익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자산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절세라는 거죠. 지금 증여한 내용으로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고한 가격이 합산이 되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에게 주식도 주고 경영권도 이전을 하시면서 완전한 은퇴를 꿈꾸는 우리 대표님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특히 아까 혼인공제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자녀에게 만약에 자녀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주식을 주고 어느 정도 얘가 지배력을 갖게끔 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이제 나는 일에서 완전히 빠질까. 그리고 이제 대표님보다는 회장님이라는 직함을 붙여서 좀 편하게 좀 있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회장님이 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최적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